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442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이론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용어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가치이론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부동산 경제이론 우리 요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 두시면 더 좋은데, 자, 가치 많이 얘기하죠. 부동산의 가치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부동산 가치 이 개념은요,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는데 투자론에서도 좀 중요한 용어고,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경제이론에서도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442쪽에 위에 보시면은 가치 개념이 나와요. 우리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어빙 피셔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가치란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겠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 뭐 편익이라 해도 좋고 이익이라 해도 좋고, 이 장래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장래이익은 유형, 형태가 있는 이익, 예를 들면요, 임대료 수입, 뭐 전매 차익, 시세 차익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익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어요. 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유형적, 무형적 이익을 다 포함한 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이 개념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뭐를 가지고 있죠? 영속성.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의 특성이 있고, 건물은 뭐죠? 여러분이 뭐 주택을 포함한 건물은 우리 수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구성이라고 해요. 내구성. 내구성. 자, 우리 건물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뭐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재화. 예? 이런 재화를 단용재라고 하거든요. 내구성이 없는 재화, 단용재. 예? 단용재인데, 부동산은, 건물은 그렇지 않아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이 돼요. 건물 같은 거는. 자, 그래서 부동산 학자들은 그래서 가격보다는 뭐냐면은, 가격보다는 이 가치 개념을 중시 여긴다. 이 부동산 학자들은 가격보다는 가치의 개념을 그래서 중시 여긴다는 거. 자, 이 가치라는 건 뭐 시장 가치일 수도 있고, 뭐 담보 가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내요. 이 가치는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가격이라고 해요. 자, 그건 좀 이따 배우는데, 자, 밑에 442페이지 밑에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와 가격은 서로 다르다고 본다. 다르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격을 보시면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 뭐다 하면은 가격이야.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용어는 뭐다? 가격. 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은 가치.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자,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뭐죠?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됐어요.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 거래했어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이제 교환을 해야 했잖아요. 이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33평 아파트를 5억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럼 5억이 뭐죠? 가격이야.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지불한 금액을 가격.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거래가 뭐 한 달 전에 거래됐던, 1년 전에 거래됐던, 하여튼 과거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입니다. 자, 올해 32회 시험인데 25회 시험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6년 전에 출제를 했던 25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을 물었어요. 예? 과거, 그러니까 현재가 아닙니다. 현재가 아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 뭐 어제 거래가 이루어졌던 일주일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하여튼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야. 가격은 뭐다? 과거의 값. 과거입니다. 자, 그 과거의 값이란 걸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 자, 가치는 아까 우리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시점?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의 값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현재 시점의 값을 의미하는데, 또 시험 문제는 이걸 또 뭘로 출제냐면 미래로 출제. 그래서 여러분 25에는 여기 현재 미래 이렇게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의 값을 의미한다. 가치는.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에서 보면은. 자, 그리고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급매물로 4억에 매각을 하면은 매각 시점에서 시장 가치 5억이 급격하게 1억 원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비싸게 어떻게 돼요?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되겠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정 평가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의 필연성이 나타난다. 감정 평가의 필연성.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교환의 대가로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일정 시점에서 지불한 가격은 단 한 개. 뭐 33평 아파트 5억 지불해서 샀습니다. 5억 단 한 개. 한 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치는 다르죠. 5억 주고 샀는데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 이 가격이 4억 5천만 원일 수 있어요. 담보가치. 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과세가치가 4억일 수도 있어요. 또 보험에 있어서 불이 났을 때 보상해 줘야 하잖아요.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한 보험가치는 3억 원일 수도 있어요. 가치는 5억 주고 샀지만 아파트 보는 사람의 관점, 국세청이냐 여러분 보험회사냐 금융기관이냐 보는 사람의 관점, 견해에 따라 담보가치, 과세가치, 보험가치, 공익가치,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치에 무슨 개념이 나오죠? 다원적 개념. 가치가 여러 개의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그게 다원적 개념이 443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보험 가치 하면요. 보험금 산정. 여러분 산정은 구하는 거. 산정이란 말은요. 구하는 거. 보험금 구하는 거 얘기들.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이 보험 가치다. 자,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 자치단체에서 이 재산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소득세 하면 소득세법이 있을 거고, 재산세 하면은 지방세법이겠죠. 이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이런 관련 법규에서 조정된 이 가치 개념이 과세가치입니다. 과세가치. 자, 그리고 이 사용가치라는 용어가 나오죠. 사용가치,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 예를 들면 주거용이면 주거용, 상업용이면 상업용,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사용가치입니다. 특정한 용도로 한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에 23회 정답을 물었는데, 이 사용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매매
형성됐을 때,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이 지금 관련이 없다. 이게 여러분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3회 시험은요, 유사성이 있다로 출제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공익 가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익이죠. 공공 목적에 비경제적 이용했을 때 우리 대상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 말 그대로 공익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익가치. 자, 그리고 투자가치는 투자이론에서 배운 용어. 자, 그럼 투자가치는요, 내가 보기입니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아파트 가격은 5억이다. 내가 보는 관점이야. 주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을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 포인트. 요거 11회 시험은요, 객관적으로 출제해서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 이렇게 말을 바꿔서 11회 시험의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말을 잘 바꾸죠. 자, 장부 가치는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있죠. 자, 여러분 부동산을 샀습니다. 자, 부동산 5억에 샀어요. 이 취득 가격이 있어요. 이 취득 가격에서 이제 부동산 샀으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이용을 하면 뭐가 발생하냐? 소모되는 감가가 발생해요. 자동차도 이용하다 보면 감가가 있듯이 감가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취득 가격에서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분 요걸 빼줘야 돼. 공제해서 남아있는 잔존 응? 가치를 뭐라고 하냐? 장부가치. 예? 그래서 여러분 장부가치, 장부상에 나타난 가치가 뭐냐? 자, 우선 이런 용어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가치가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한다. 가치 여러 개 존재한다. 자, 그리고 밑에 가격과 가치 관계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치를 뭐를 하죠? 화폐, 돈, 이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격이야. 그럼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어요. 가격 1제곱미터당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가치는 효용. 여러분 효용이란 용어는 우리 경제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다시 한번 하면요. 효용하면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원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입니다.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입니다. 근데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네,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라 뭐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슨 개념? 추상적이다. 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효용에 중점을 두는 거죠. 가치 자체는. 자, 그런데 가격은 1제곱미터당 얼마? 1제곱미터당 6만 원. 요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6만 원이라는 거 인식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이야. 주관적이 아니라 요거는 가격은 뭐죠? 객관적이고 1제곱미터당 6만 원.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 나타난 값을 의미한다. 1제곱미터당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가격과 가치인데, 자, 요즘에 이제 보시면요.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해요. 예,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화살표 보세요. 같은 방향. 화살표 보시면 돼요.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화폐 가치.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뉴스를 늘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미국 하원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죠. 얼마 받았냐면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 하면요, 우리나라 5년 예산이에요. 그걸 한 방에 하는데 미국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간단해요. 예? 미국 페드라고 하거든요.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뭐 한다? 돈을 찍어요. 달러를. 뭐 자기들은 관계없어. 기축통화예요. 찍으면 어떻게 돼?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 나왔죠. 그래서 파월 이분이 미국에 있어서 돈을 찍어내면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니까 원래 미국의 주가가 딱 떨어진 거야. 이게 오늘 우리나라 또 영향을 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가 오르냐? 실물 자산이 올라. 실물 자산이, 우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뭘로 서로 반대 방향,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여러분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약간 오르면 우리나라는요 독감 걸려. 우리는 더 많이 올라요. 우리는 돈을 찍어낼 수도 없어요. 예? 예? 문제죠. 찍어낼 수 없으니까 뭘 한다? 국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뭐 코로나도 뭐 하는 지금 뭐 4차 지원금도 국채 발행을 하는 건데 국채를 발행하면 그건 국가의 빚이 되죠. 근데 그 빚이 이제 계속 많아지면은 우리나라는 문제다. 돈을 못 찍어내니까. 예? 미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파운드나 마르크나 유로화나 요거는 돈은 찍어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져요. 재정 지출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돈을 지금 옷차도 주겠다 하는데 주는 건 좋은데 그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돈을 확보해줘.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불만을 없애시 바로 세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돼요. 지금 10%잖아요. 이걸 10%인데 1% 올리면 한 5조를 확보해. 한 2, 3% 정도 올려야겠죠? 그러면 모든 물가가 폭등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부가가치 올립니다. 선거 끝나면.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뭐가 좋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중개사 되시면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지금 부동산을 사야 좋습니까? 물가하고 설명하면서 지금 안 늦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항상 부동산은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 관련해서 일치 과정이 나오죠. 자,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 단기, 장기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단기에는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나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어떤 형상이 많이 나타나냐 하면요. 자, 공급량이, 외국은 이런 것도 좀 많거든요. 외국,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아요. 초과 공급.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으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해요. 공급이 많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가 지금이냐. 서울 수도권의 우리나라 상태는 초과 수요 상태잖아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상태예요.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그러면 이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죠.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오르게 돼요. 이런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로 가면은 가격이 이런 조정 과정을 통해서 가치의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19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를 또 했어요. 19회 시험에 또 이 내용을 정답으로 또 한번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445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특징이 나오죠. 자, 부동산 가치의 특징인데 여러분이 우리 배우셨던 토지의 특성이 항상 이제인데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다른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도 나타나요. 시험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가격의 특징 묶어서도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면요. 자, 우선은 토지 특성 중 영속성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이라고 배우셨어요. 이걸 우리는 좁은 의미,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속적인 기간에서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부동산을 뭐 한다?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이걸 줄여서 뭐죠? 용이익이라고 해요. 용이익.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거 뭐죠? 임대료가 돼.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원본으로서의 가격이고 이 가격에 대해서 임대료는 이 원본에 대한 과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소유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우리는 가격과 좁은 의미의 가격과 임대료를 합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은 이 좁은 의미의 단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또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를 대준 것을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445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권리 및 경제 이익의 대가가 나오는데,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어요. 자, 토지는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소유권, 기타 이 권리나 이익의 경제적 대가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보증권 이런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 보증금 5천만 원, 전세권 3억 원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다.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자, 부동산은 또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미래, 장래, 미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 가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하는 속성을 가져요. 부동산 가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은 또 다 다릅니다.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하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기 쉬워요. 뭐 세금을 여러분이 국가에 납부한다든지 또 뭐 이민을 간다든지, 예? 이제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그러한 사정을 보정을 해야 돼. 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 다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이런 특징이 많이 나오죠. 부동산 가격을 요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수요가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져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방 경직성.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져요. 자, 이번에 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많이 배우는데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요즘에 보니까 한번 오른 가격은요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예? 한번 가격이 급격히 올라도 떨어지는 것도 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로 넘어와서 446페이지에 거기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여러분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게 수요고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게 뭐죠? 공급. 그럼 시장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만나면 뭐가 형성되죠? 가격이 형성되지. 가격. 이 가격은 가치가 화표로 나타낸 거고 가격이 형성되면 이 가격이 다시 시장에 뭐에?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줘요. 이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 서로 수요 공급과 가격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걸 거기 전문용어로 가격 또는 가치, 가격 또는 가치의 뭐라고 하죠?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이중성.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상품이든지 다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은 다 가지고 있다.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자, 447페이지 넘어오시면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자, 법조문이 나오는데 원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나온 게 있죠. 뭐가 나오죠? 시장가치의 개념 27판례 2년 연속 출제가 된 용어죠. 시장 가치인데 여러분 이 시장 가치와 관련해서 여러분 요게 제2조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또 제5조. 제5조는 뭐냐 하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나와. 이 두 조문에 여러분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용어. 네, 별표 2개 할게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법조문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입니다. 자, 우선 27판례 2년 연속 나왔던 용어부터 볼까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뭐라고 하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대상 물건. 앞으로 교재 읽다 보면 대상 물건 용어 많이 나와요.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 요걸 시험에는 합리적 시장으로 28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어요. 합리적 시장이 아니다. 통상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뭐 예를 들어서 팔려고 내놨을 때 몇 개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공개했어요. 내놨다는 얘기죠.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 여러분 정통하지 않으면 가격이 고가 저가 나오니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건 뭐죠? 뭐 경매와 같이 거래가 강요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 자, 밑줄 그을까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 이 개념을 2번 출제했어요. 27, 8회 시험. 이 법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은 조문 그 자체로 출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에 많이 익도록 읽어보세요. 법 조문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다시 448페이지로 와서 거기에 중간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나오죠. 제 몇 조? 5조. 요거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원래 32에 원래 출제 가능성이 또 있는 조문입니다. 자, 제5조는 제5조를 보면요. 제5조를 보면은 1항, 2항, 3항, 4항, 4가지 조문이 있어요. 4가지인데 그 중에 1항 보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우선 21회 시험에 출제를 또 우선 처음으로 했었는데 시험 문제는 뭘로 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가치인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적정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정가격으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적정가격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가격이지만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가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요 1항이 2번 출제된 지문. 자, 그리고 이제 2항도 이제 2년 전, 30회 시험도 또 요 2항에서 또 출제를 했는데 법 조문 그대로 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2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 요거죠? 제1항, 요거 시장가치 기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기 표에 3가지 나오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시장가치 외의 기준인데 그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경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개발이익, 우리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번째는 감정평가의 목적,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 일반적인 관념이죠. 통념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법 조문인데 아까 시장가치 말고 많잖아요. 아까 담보가치, 과세가치 많잖아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항을 보면은 3항은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시장 밑에서 5번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의 사항 박스에 뭐죠?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적법성 요 2가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요 2가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맨 밑에 자, 사항을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법조문 4가지인데 시험 문제는요. 우리 요 2가지를 특히 많이 출제. 5조의 1항, 2항을 많이 출제하는 지문.
자, 나중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즘에 법 조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잘 봐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44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가치. 자, 가치의 형성 요인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 부동산 가치는 다시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해요.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 449페이지에 가치의 발생 요인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22회 시험과 우리가 4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이거는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한 게 가치의 발생 요인. 자, 가치 발생 요인을 보면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자, 여러분이 올해 별표 또 2개 할게요. 올해 또 좀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 측면과 무슨 측면이냐면 법률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인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뭐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가치가 나오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유용성, 뭐라고 하죠? 효용이죠. 자, 개념은 뭐냐? 이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필요. 자, 이런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유용성의 중심을 보면요, 거기에 용도에 따라, 자, 시험 문제 24에 한번 나왔죠.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은 뭐죠? 주택을 소유하여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의 뭐를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주거용 부동산은.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뭐냐? 여러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여러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수익성이라고 해요. 매출액과 관련이 있으니까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을 해야 되니까 또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타당성,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이 있어요. 이걸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자, 그 세 가지,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 자, 여러분 우리 또 배우셨던 용어 또 복습, 유효수요라는 용어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살 의사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는 뭐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 시험에는요, 또 지불 능력은 없어도 된다고 출제를 했거든요. 24회 시험에 정답이었죠. 지불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 능력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시험엔 지불 능력 없다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 자, 공급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요. 이때 시험에 또 절대적으로 출제하거든요. 자, 절대적이 아니라 뭐다? 상대적 희소성. 자, 이 희소성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 증가할 수 없다. 예, 부증성, 증가할 수 없죠. 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것을 희소성인데 상대적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어느 정도 늘려줄 수 있는데 그것을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앞에 상대를 보죠.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우리 서울 수도권에 뭐가 부족해요? 주택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 지을 땅이 없죠. 주택은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는 땅이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빼면요 택지가 없어. 그럼 택지로 만들어서 주택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택지 땅이 없으니까 주택 지을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논밭 임야를 수용을 해서 택지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리죠. 늘려도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 이게 상대적 희소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서울 수도권에 땅이 없으면 공급하는데 제일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된 곳 많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보면요. 경기도 광주는요. 거기는 하수 총량 8만 톤 규정이 있어서요. 거기는 신도시 하는 데는 제약이 많아요. 신도시 들어갈 곳은요. 이제 우리 몇 개 없어요. 하나, 용인 처인구, 거기는 이제 SK 들어오면서 120만 평 개발이 되니까 거기 처인구, 예? 그거는 뭐 이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개발될 거고, 그다음에 들어올 곳이 없어요. 고덕은 삼성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제역 부근에는. 그럼 어디 있어요? 개발 제한이 제일 많은 지역 어디예요? 예? 광명, 시흥이잖아요. 예? 없어요. 화성도 이미 많이 개발이 되는 상태고, 갈 곳이 없어. 그리고 안산은 거기는 미래 산업단지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거기밖에 없지. 뭐 김포 쪽도 뒤에, 김포공 뒤쪽으로 나오는 부천 쪽도 이제 이번에 개발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뭐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늘 얘기하지만요. 예? 여러분도 그 한 20년 뒤로 생각하면 지금 사도 돼요. 예? 본인은 관계없는데 미래의 사람이 이제 뭐 하죠? 개발은 20년 뒤에 되겠죠. 이제 보면은. 자, 우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45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이전성.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된다는 거, 뭐가 이전되는 거? 권리가 이전되는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법률적으로 이전된다. 이전성. 자, 요거 여러분이 출제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 작년에 출제 정답 물었죠?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 형성 요인인데 요 개념이 가치의 형성 요인의 개념이 24회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24회 시험에 처음 나와서 정답 물었고요. 29회 시험, 31회 시험인데 24회의 정답 작년도 정답 물었어요. 자, 밑에서 세 번째 볼까요? 4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 경제적. 작년에 이걸 시장 가치로 출제했어요. 경제적 가치를 작년 시험에 이걸 시장 가치로 출제했어요. 근데 학생들은요, 어디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 조문이거든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지문이 3번 출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에는 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관련해서 뭐 GTX 요즘 뉴스 많이 나온 GTX가 통과를 한다 하면은 뭐가 돼? 교통체계가 바뀌는 건 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런 거는. 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한 요거는 행정적 요인이 되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러한 일반 요인이 있고,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지역에 자연적 조건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도 있고, 그리고 토지 건물에 있어서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또 개별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치 형성의 무슨 요인? 3대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3대 요인인데, 요걸 뭐 여러분 교재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가치 형성 요인 개념만 확인해 두시고 3대 요인으로 나눈다는 것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관련해서 이걸 볼까요? 그러면은 요 흐름이죠. 요 흐름에서 이제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올해 시험은 요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여기서 출제가 예상된다. 올해 시험. 여기서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 4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성을 추출 뽑아내서 부동산 평가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 평가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기준이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에 올해 시험 출제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26회 시험도 나오고 28회는 사례로 나왔고요. 올해 32회 출제 1순위가 우선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그 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내용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